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인연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지독한 사랑이 영원한 저주가 되고, 때로는 운명적인 만남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깊은 숲속,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검은 연못가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픈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 젊은 선비는 그림자 같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 여인은 선비의 사랑을 속삭이며 영원한 속박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단순한 사랑의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을 영원히 뒤바꿀 저주받은 운명의 시작이었으니, 오늘 우리는 조선 팔도에 숨겨진 가장 섬뜩하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 검은 연못의 그림자 신부 전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학문과 진리를 찾아 헤매던 젊은 선비 이몽학이 있었습니다. 몽학은 부유한 집안 자제였으나 속세의 번잡함을 싫어하고 고독한 사색을 즐기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산을 헤매다 인적이 드문 한 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암자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암자 뒤편으로는 고요하고 어두운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빛이 너무나 검고 깊어 바닥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흑년연못이라 부르며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연못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 왔고, 때로는 연못을 찾은 이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실종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못 주변은 항상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고, 몽학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달마저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게 깔린 흑년 연못가에서 몽학은 섬뜩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에 이끌렸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여인의 노랫소리가 연못가를 감싸 돌았고, 그 소리는 몽학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몽학은 홀린 듯 노랫소리를 따라 연못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일생일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연못가에 서 있던 여인은 그림자처럼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미모는 세상의 것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연못의 어둠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신비로운 자태였습니다. 여인은 몽학을 보자마자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고, 몽학은 첫눈에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연하라고 했고, 이곳 연못에서 나고 자란 정령이라 했습니다. 몽학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연하의 신비로운 매력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몽학은 매일 밤 연하를 찾아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밤이면 연하는 그림자처럼 나타나 몽학과 시를 읊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몽학은 그녀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고, 연하 또한 몽학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몽학은 연화에게 정식으로 혼인을 청했습니다. 연화는 몽학의 청혼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첩은 이 연못에 정령이 온대 인간과의 혼인은 큰 재앙을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님의 지극한 사랑을 어찌 거절하겠사옵니까? 허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인은 절대로 낮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의심하여 밤에 연못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몽학은 연화의 말을 듣고 망설였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달 없는 어느 밤 몽학은 연화와 연못가에서 둘만의 조용한 혼인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몽학이 밤마다 연못가로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워낙 고독한 선비였기에 누구도 감히 간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몽학은 연화와의 사랑에 푹 빠져 학문도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몽학은 연화의 미스터리한 행동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암자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항상 연못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낮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몽학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연못의 정령이라 했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도사가 몽학의 암자 주변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사는 몽학을 찾아와 이곳은 기운이 매우 음습하니 혹여 괴이한 일을 겪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몽학은 연화와의 관계를 말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도사는 몽학의 표정을 보고는 특히 암자 뒤 연못은 오랜 시간 원한이 쌓인 곳이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머무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띤 요괴이거나 악령일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사의 경고는 몽학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연화를 향한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몽학은 결국 연화와의 약속을 어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는 낮에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시간, 몽학은 조심스럽게 연못가에 발을 디뎠습니다. 연못은 평소보다 더욱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몽학이 연화 하고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연못 수면이 일렁이더니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못 바닥에는 수많은 사람의 해골과 뼈들이 뒤엉켜 있었고 그 중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을 한 뼈대가 마치 춤을 추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대 주변을 검은 기운이 휘감고 있었는데
그 형상이 마치 연화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연화는 아름다운 정령이 아니라 흑년 연못에 수장된 원혼들의 집합체였던 것입니다. 연화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몽학을 유혹하여 영원히 연못에 묶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몽학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연못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연화의 원혼은 몽학의 뒤를 쫓아왔고, 몽학은 그날 이후 극심한 열병과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연화는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몽학에게 나와의 맹세를 어겼으니 이제 영원히 내 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몽학은 연화의 원혼에 시달리다 몇 날 며칠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시신은 흑년 연못가에 버려졌고 그곳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몽학의 시신을 연못에 빠뜨려 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몽학의 시신마저 연못의 검은 기운에 휩싸여 스산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몽학이 죽은 뒤 그 연못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몽학과 연화의 애절한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못의 그림자 신부 전설은 인간의 탐미적인 욕망과 그 뒤에 숨겨진 공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독한 사랑은 때로는 상대를 파멸로 이끄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몽학과 연화의 사랑은 비극적인 혼인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영혼은 검은 연못에 갇혀 영원히 속박된 채 서로를 애증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깊은 숲속 어딘가에는 흑년 연못이 존재하며 달 없는 밤이면 그곳에서 애절하면서도 섬뜩한 노랫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혹시 그 소리에 이끌려 연못에 다가간다면 당신 역시 그림자 신부의 영원한 속박에 묶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한국사 조선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